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희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화요일에 두 번째 내용까지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주차에 그냥 순서대로 책을 읽는다고 생각해 주시고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 제가 진행하려고 하는 건 어제 했었던 규제에 쭉 연결을 시켜서 규제 실패와 규제 개혁에 대한 내용 진행하려고 합니다. 규제를 했습니다. 규제로 인한 정치 상황이 되게 활발하게 발생을 했고요. 정작 필요한 규제는 못하고요. 기업가 정치 때문에. 필요하지 않은 규제, 오히려 누군가에게 너무 큰 이득, 반사적인 이득을 주는 그러한 고객 정치 상황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하면서 정부의 개입이 부작용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규제가 본래 의도하지 못하는 현상을 발생시키는 것, 바로 이걸 우리가 규제 실패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규제 실패에 대한 내용부터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48페이지 어제 했었던 내용 뒤입니다. 자, 아시겠지만 그래서 규제의 실패에는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 규제 실패의 유형들이 쭉 있습니다. 제가 그 중에서도 문제에 어떤 걸로 골랐냐면 얘로 골랐어요. 규제의 역설. 그래서 요게 여러분 지금 보시는 선지 16번의 내용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규제의 실패의 규제의 역설 나와 있죠? 규제가 의도하지 않는 부작용을 초래하는 거예요. 여기에 빈칸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규제가 증가할수록 의도하지 못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 17번 규제 개혁의 방향. 규제 실패가 발생을 했으니 당연히 정부의 역할이 줄어들면 규제도 개혁이 진행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규제 개혁은 대부분이 정부 실패 이후에 등장한 내용들입니다. OECD의 규제 개혁 단계도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규제 개혁의 방향. 사실 경제적 규제 완화하고 사회적 규제 강화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요. 제가 선지로 고른 거 바로 요거. 그래서 경제적 규제 완화하고 사회적 규제 강화하는 거 요거 선지로 골랐습니다. 근데 마지막까지 제가 어떤 것도 되게 많이 고민을 했었냐면 바로 요거 신설 강화되는 규제. 그래서 이 신설되고 강화되는 규제에 대한 내용은 제가 바로 밑에서 선지를 통해서 또 설명을 해드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규제 행정 쭉 봅니다. 규제 개혁의 방향에 대한 일반적 방향 설명하고요. 우리나라의 규제 갱정에 대한 내용. 그래서 규제개혁위원회 너무 중요하다고 했고 나중에 가시면 진짜 규제개혁위원회는 다 외우셔야 돼요. 하지만 지금은 여기 대통령 소속의 행정위원회.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시는 여기 18번 선지 되는 것을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이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규제개혁위원회에 대한 얘기 쭉 나와 있고요. 행정규제 기본법에 대한 내용. 여기에서 제가 골랐습니다. 앞에서도 이미 한 번 있는 내용인데요. 지금 여기서도 한 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행정개혁을 하는 방법, 행정규제 기본법의 제정이죠. 그래서 행정규제 기본법에 대한 내용에 따르면 지금 19번 선지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바로 여기요. 신설하고 강화하는 규제에 대해서 규제의 영향을 분석한다는 것. 일반 분석, 경쟁 영향 평가, 중소기업 규제 영향 분석, 기술 영향 평가 이러한 형태의 다양한 규제 영향 분석을 하는데 요건 현존하는 규제가 아니라 신설되고 강화되는 규제에 대해서 실시를 한다. 이렇게 봐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규제는 여기까지 해서 19번 선택까지 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뒤로 쭉 넘어갈게요. 계속 페이지가 넘어갑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은 한번 그냥 읽어봐 주시면 돼요. 왜냐면 규제가 워낙 중요한 부분이어서 규제에 대한 여러 가지 읽기 자료나 참고 자료 내용들인데 실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는 파트는 아닙니다. 대신 규제개혁위원회 관련한 규제 개혁의 규제 행정규제 기본법에 대한 내용 여러분 지금 보시는 여기 있는 파트 더 알아보기는 조금 더 읽어봐 주세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정보 실패에 대한 이야기했죠. 정보 실패를 사실 설명했던 제일 처음 학자는 바로 울프라는 학자입니다. 정보 실패는 정부의 개입의 비효율성입니다. 그래서 울프는 정보 실패가 왜 발생했는지를 설명하면서 정보 실패가 초래되는 원인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정부의 초과 수요를 유발시킨다. 그래서 정보 실패에 제가 빈칸을 쳤어요. 정보 실패가 초래되는 원인을 초과 수요 발생시키는 정보 개입의 수요 측면, 공급 측면 두 개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울프의 수요 측면과 공급 측면에 대한 얘기들 기억 다 나시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본격적인 정부 실패는 바로 이 밑에 있는 정부 실패 유형들, 바로 여기가 문제에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관련된 내용으로 선지 한번 구성해봤어요. 자, 지금 보시면 첫 번째, 바로 비용과 수익의 절연. 공공 서비스의 수혜자와 비용 부담자가 다릅니다. 그래서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는 현상, 우리가 비용과 편익의 절연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시는 요 선지, 이게 지금 저희 21번 선지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이요. 여러 가지 정보 실패 현상 또 나오는데요. 제가 그 여러 가지 현상 중에서 그 다음 내부성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 썼습니다. 내부성의 문제, 관료가 바로 여기 보이세요? 사적인 목표를 추구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제가 빈칸은 딱 요 사적까지만 써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시는 여기 내부성의 문제가 현재 22번 선지. 자, 그 다음 X의 비효율성. 정부가 공공 서비스를 독점적으로 생산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 요게 X의 비율, 알 수 없는 그런 비율이 발생해서 사회적 최적 달성하기 힘들다라고 했습니다. 요것도 정보 실패, 이게 23번 전지. 파생적 외부 효과도 중요하고 X의 비율도 중요하고 마지막 권력의 편제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보 실패는 다 한 번씩 읽어보셔야 돼요.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와 상관없이. 자, 그 다음 제가 이번에 수업하면서 여기도 여러분들에게 정리했죠. 대부분 참고 자료 파트는 그렇게 많이 안 보는데요. 이번에 지방직에 바로 이 공공재의 과다 공급설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어떤 게 나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냐면요. 여기 파킨슨의 법칙, 그 다음 니스카넨, 그 다음 지금 보시는 보몰 효과, 픽 효과, 와이즈만의 전이 효과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 특히 파킨슨하고요. 니스카넨은 뒤에 관료제 할 때 보고요. 그 다음 지금 보시는 니스칸에는 언제 보느냐? 우리 나중에 공공선택 이론이라는 거 합니다. 그때 보기 때문에 거기 가서 봐주시면 되는데 제가 피코카 와이즈만의 전이효과, 보몰 효과에 간단하게 설명드렸죠. 보몰 효과 같은 경우는 요거예요. 바로 공공 부문이 너무 노동집약적인 산업인데 노동집약적인 산업은 본래 생산성보다 보수를 너무 많이 줘야 된다. 그래서 경쟁력이 저하된다. 그래서 노동집약적인 산업인 정부의 공급은 사회적인 최적보다 항상 과다하게 팽창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 읽기 자료 내용이고 참고 자료 내용이긴 하지만 이것도요. 과다 공급, 과소 공급은 최근 기출이니까 한번 읽어봐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로 24번 선지를 구성을 해봤어요. 자, 그 다음 25번부터 여기는 조금 가볍게 넘어갈게요. 사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여기 우리 일반 행정의 공급 혁신 여기서부터의 내용이 이렇게 많이 출제가 되는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기본수 전체를 곳곳으로 한번 다 읽어봐야 된다는 느낌 때문에 제가 내용들을 좀 봤어요. 지금 보시는 이 페이지가 57페이지입니다. 57페이지 일반 행정, 정부가 일반 행정을 진행하는 것도 공급자 위주가 아니라 수요자 위주로 개편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일반 행정의 공급 방식들, 공급 혁신은 소비자 위주의 방법으로, 공급 방법으로 개편하는 것. 그래서 주민 만족을 가장 행정 최고의 가치를 두고 행정의 최고 가치로 추구하는 것. 이게 공급, 일반 행정의 공급 혁신이고요. 그래서 고객 지향의 행정 서비스를 변화하는 것도 일반 행정의 공급 혁신. 이 일반 행정의 공급 혁신에 좀 열 올렸던 국가가 바로 영국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일반 행정, 정부가 진행하는 일반 행정에서도 경쟁성과 생산성을 중시하는 제도들을 도입한다라고 얘기했고요. 그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의무 경쟁 입찰 제도. 정부가 서비스를 공급하는 건 민간보다 효율적인 것이 입증이 되었을 때. 그리고 단순히 효율성뿐만 아니라 정말 민간보다 정부가 더 높은 베스트 밸류, 최고의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라는 것도 설명을 하죠. 그래서 두 가지 의무 경쟁 입찰이나 최고 가치 정책, 이게 일반 행정의 생산성을 중시하는 제도로 도입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요거 가지고 선지 한번 구성해봤습니다. 요게 26번 선지고요. 자, 최근에는 정부와 민간의 공동 생산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동 생산 강화도 정부 실패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요건 공공과 민간의 협력적 분업 관계. 요걸 핵심으로 해서 공공 서비스의 생산을 해주는 것. 이렇게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시는 여기 요걸 가지고 제가 27번 문제를 구성을 했고요. 자, 그 다음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 건 바로 공동생산의 방식. 정부가 시장을 통해서 공공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도 어찌 보면 정부와 민간이 함께 현재 서비스를 진행하는 방식인데 얘하고 약간 분리시켜서 따로 제가 본다고 말씀드렸고요. 바로 여기 이게 바로 사바스가 설명했었던 provide, produce의 표. 그래서 이 표 위주로 제가 굉장히 열심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표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통해서요. 여러분들이 여기 다양한 형태의 민간과 함께 공급하는 방식들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처음 봤던 건 바로 요거입니다. 경쟁 입찰을 통해 서비스 생산할 민간 업체를 선정하는 거, 이걸 우리가 계약 방식이라고 얘기했고요. 면허 방식도 중요합니다.
보조금 방식도 중요하고요. 바우처 방식, 그리고 지금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발론터리 서비스, 자조 활동 다 중요한데 일단 천지는 이 중에 하나만 골랐습니다.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서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여기가 28번. 많이 출제가 되지는 않지만 흐름상으로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사실 이 마지막 파트에서 제일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건 바로 여기 우리 책 이렇게 갈게요. 민간 투자. 정부가 민간 보호 투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회 간접 자본에 대해서 민간이 건설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제도. 그래서 지금 보시는 임대형 민간 투자, 그 다음 수익형 민간 투자, 제가 오퍼레이트형과 리스형 두 가지를 다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여기 내용부터 한번 시작을 하자면 민간 투자는 여기부터 들어가죠. 민간이 정부를 대신해서 사회 간접 자본에 투자하는 방식. 그래서 이걸 건설하거나 운영하는 방식이 민간 투자고요. 이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익형 민간 투자형 오퍼레이트 형태와 그 다음 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는 임대형 민간 투자 리스의 형태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선지는 바로 이걸로 골라봤어요. 자, 비수익 사업이에요. 민간이 투자하고 건설한 다음에 정부에게 이걸 임대해 줍니다. 그러면 정부로부터 받는 임대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형태의 방식, 요게 우리가 얘기하는 임대형 민간 투자여서 제가 임대료, 임대형 두 가지의 빈칸을 쳤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30번 선지.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화요일 진행했었던 우리 수업에 대한 내용들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보시면 일단 행정학에서는 챕터 1과 2까지 1장의 절반의 내용을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다음 시간 금요일 수업에서는 우리 행정의 가치에 대한 내용들로 수업이 진행이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 영상을 아마 순서대로 보신다면 오늘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현장 강의에서 만나시는 분들 다시 행정학에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2일차 수업, 이 세 번째 영상까지 다 마무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 나머지 금요일 촬영되는 3일차의 영상들을 봐주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오늘 공부 잘하세요. 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 거고요. 우리는 내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